직장 생활 한 25년 했던 거와는 전혀 다른 이 생활을 해오면서 직장 생활에서 가져왔던 일들이 과연 우리 인생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월급쟁이죠. 월급쟁이들의 일하는 모습이 처음에 했을 때 단순 노동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단순 노동으로 시작하고 난 다음에 네, 안녕하세요. 네, 정순혁입니다. 벌써 이제 만 4년 3개월, 5년차 퇴직자로 생활하고 있는 정선용입니다. 제가 퇴직자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진짜 많이 했습니다. 직장 생활 한 25년 했던 거와는 전혀 다른 이 생활을 해오면서 과연 직장 생활과 이 퇴직 이후의 생활은 어떻게 다른가 이런 고민들도 되게 많이 했고요.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가져왔던 일들을 딱 놓고 그러니까 직장 생활과 전혀 다른 퇴직 생활을 하기 때문에 직장 생활에서 가져왔던 일들이 과연 우리 인생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들을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 후배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퇴직하고 나니까 퇴직하고서 전혀 다른 일을 해서 그 얘기는 예전에 보았던 그 일들의 직접적인 데에서 벗어나서 밖에서 바라보는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 바라본 내 시각들이, 내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들이 아마 내 후배들한테, 지금 40에 직장 생활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후배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얘기들을 오늘 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했던 얘기들을 갖다가 이렇게 딱 정리해서 보니까 언제까지 흘러가는 대로 살 것인가라는 이런 문장들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40에 일을 대하면서 했던 부분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왔던 인생, 이게 내 40에 일을 대하는 자세였다는 생각이 딱 들어서 그 부분들을 제목을 가지고서 이번에 또 책을 한 권 내면서 그 모든 과정들을 다 복귀해 왔고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은 분명합니다. 40대 월급쟁이죠. 월급쟁이들의 일하는 모습이 한 4가지 정도로 딱 구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월급쟁이들의 모습이 딱 4가지로 딱 구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의 모습은 단순 노동자. 그냥 일을 노동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을 저는 이제 단순 노동자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의 모습은 단순 노동자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일을 특화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일을 특화시키는 사람들을 저는 전문가라고 칭하잖아요. 그래서 전문가의 유형. 그래서 전문가 유형이 두 번째 부분이고요. 세 번째 부분은 취미꾼의 유형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일 따로 취미 따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일 따로 취미 따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취미꾼이라는 표현을 제가 해서 40대 월급쟁이로 살아가는 모습 중에 취미꾼들도 하나의 세 번째 모습이 되고요. 네 번째 모습이 아주 압권입니다. 놀이꾼이에요. 일이 놀이인 사람이 있어요. 진짜 이상한 인간들이.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일을 놀이처럼 하는 놀이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4가지의 유형들이 어떠한 유형인가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어야만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얘기들이 좀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서 그 얘기를 드린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단순 노동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린다 그러면, 단순 노동자는 말 그대로 일을 돈과 어쩌면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나의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게 나쁜 건 아니고 주어진 시간 내에 주어진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해나가기 때문에 우리를 흔히 말하는 단순 노동자들의 생활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퇴직 연월이, 퇴직 시한이 있다는 거. 그래서 퇴직이 49.3세까지밖에, 그래서 40이면은 한 10년 정도밖에 일을 더 할 수 없다는 것들이 이 단순 노동자형의 좀 한계이고요. 이런 분들 중에 단순 노동자형 중에 잘 돼가지고 뭐 임원이 되고 대표이사가 되시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대표이사 임원이 되신 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게 전문가형이나 취미꾼이나 놀이꾼에서 될 것 같아요. 참말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단순 노동자형에서 임원이나
대표이사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임원이나 대표이사들은 단순 노동을 회사라는 기반에 세웠기 때문에 퇴직 후에 힘겹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경제적으로는 좀 월급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안정되지만 일적으로 굉장히 힘겹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단순 노동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습이 단순 노동자라고 그러면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될 거예요. 아마 49.3세까지 퇴직하기 전까지 뭔가 다른 대안을 찾는 방법을 찾던가 아니면 거기에 더 매진해서 임원이나 대표가 돼서 그 조직 내에서 조금 더 일의 연장을 하는 방법을 생각하시는 게 그때 40대의 모습입니다. 그때 일을 대하는 방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에 대한 자기가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충실하게 완벽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 역할들을 갖다가 대부분 다 어디서 많이 배웠냐면요. 남자들은 군대에서 많이 배워요. 군대에서 그런 모습의 것들을 많이 배워가지고 군대에서 배웠던 일 방식을 조직에 와서 회사에 와서 하는 사람들이 단순 노동자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단순 노동자형이 좋다 나쁘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유형이 있고 그런 유형의 장단점이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해하고 계셔야지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이해할 건가에 대한 관점들이 성립되기 때문에 그 백그라운드 차원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전문가형입니다. 어떤 분야를 맡게 되면 그 일을 갖다가 특화시켜가지고 전문가로서 거듭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대부분 다 이제 초창기에 어떤 산업이 어떤 특화된 분야가 형성되는 시기에 그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예전에는 온라인 전문가들이 거의 없던 시절에 저희 유통업체 중에서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에 대한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다 안 해요. 온라인 저까지 거. 솔직히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이게 온라인이 뭔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온라인의 업무에 대해서 특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몰입하고. 심지어는 지금 같은 시기면 AI에 대해서 아마 몰라도 되는데 AI에 관련된 것들이 직무 중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AI를 활용해가지고 사무의 효율을 높일 건가 하는 것들을 전문적으로 특화시키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겨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전문가형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특화시켜서 본인이 전문가형으로 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퇴직하는데 보면 대개 보면은 다른 데로 재취업이 잘 되더라고요. 특히 스카우트 돼가지고. 제가 보았던 온라인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일을 특화시키는 온라인 전문가는 지금은 온라인 시장이 너무 커버리니까 그쪽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다 동시에 경험했고 거기에 대해 특화된 사람이니까 몸값 비싸게 팔려다니더라고요. 지금 저하고 나이 비슷한 나이인데 아직도 임원을 하고 있어요. 임원만 18년인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될 수 있게 특화시키는 건 일을 바라보는 관점을 그때 그렇게 바라봤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가형의 두 번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보여지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일 따로 취미 따로 이런 사람이 꼭 있어요. 직장에 오면. 저도 약간 일 따로 취미 따로인 사람인 것 같아요. 무슨 일을 열심히 했긴 했는데 그 일을 통해 가지고 글쓰기에 대한 소재도 발굴하고 하면서 일과 취미를 갖다가 분리시키는 역할들을 해서 취미에 대한 것들을 조금은 전문화시키고 경험적으로 내재화시켰던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유형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회사에서 지금 제가 봐왔던 사람이 저같이 이제 글쓰기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부동산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부동산에 관련된 책도 많이 읽고 임장도 다니고 공인중개사 해가지고 시험까지도 보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그쪽에 대해서 특화시킬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니까 나중에 퇴직하고 나니까 그 취미가 바로 직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유형에 계신 분들은 일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달라요. 취미라는 프레임 안에 놓고 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래서 일의 모양이 또 다른 모습들이 충분히 있다는 사실들을 인지하게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기 위해서 얘기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모습, 진짜 특이한 인간이에요. 일이 놀이인 사람이 있어요. 놀이꾼 유형이 있습니다. 꼭 있어요. 꼭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어떤 사람으로 전환하냐면, 이런 사람들은, 일이 놀이인 사람들은 조직에 오래 못 견디더라고요. 그래서 40대 초반에 아마
고민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아, 내가 일을 갖다가 조직 내에서 하는 것들의 한계에 나를 갖다 가두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창업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일이 놀이인 사람은 창업을 하는데 아주 최적화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40대 월급쟁이 중에 놀이꾼 같은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영부영 해가지고 50이 딱 넘어가면은 창업을 하는데 실패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40대 초에 딱 판단하고서 창업으로 딱 뛰쳐나가면 제2의 인생을 갖다가 창업 쪽에서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막 일이 그냥 재밌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일을 맡겨도 재밌는 거예요. 아까 말한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특정한 일에 대해서만 특화적에 관심 많고 재밌어하고, 단순 노동자는 모든 일에서 단순하게 노동을 해나가는 거고, 취미꾼이라는 분들은 취미라는 관점에서 일을 바라보는 거고 했는데, 이 일이 놀이인 사람은 어떤 일을 맡겨놔도 그냥 재밌는 거예요. 그 일에서 재미를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들을 얘기한다면 아마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일 거예요. 그 인간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인간은 인간적으로는 문제가 많지만 일에 대해서는 모든 일을 갖다 놀이처럼 즐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놀이처럼 즐기는 사람까지 이렇게 4가지 유형이 40대의 직장인들을 보면서 과연 내가 어느 유형인가, 내가 어느 유형에 적합한 인간인가를, 꼭 이건 뭐 MBTI 같은데 내가 어느 MBTI 중에 일의 유형이 내가 단순 노동자형이야, 아니면 내가 전문가형이야, 아니면 내가 취미꾼의 형이야, 아니면 내가 놀이꾼의 형이야.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일을 해나가는 방식들을 달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4가지 유형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가지고서 자기 자신을 그 프레임에 맞춰가지고 한번 바라보시고 내가 어떤 유형인가를 판단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 순간에 삶의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에 어떻게 집중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그때 그 차관점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길게 해드렸습니다. 내가 어떤 유형인가를 40에는 꼭 아셔야 됩니다. 그때 모르게 되면 50이 안다는 건 늦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50에는 일의 조건들을, 일의 자리를 갖다가 이 사회가 주질 않아요. 마지막으로 일의 자리를 자기가 어떤 유형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만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40입니다. 그래서 40의 삶의 밀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정립하는데, 저는 가장 거기에 꽂힌 일을 놀이처럼 하는 부분들이 가장 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이라는 게 궁극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놀이처럼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일이 놀이가 돼야 된다는 게 제가 지금 30년 직장생활 하면서 일을 대해왔던 제 마음인 것 같아요. 처음에 일을 단순 노동으로 했었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저는 저를 이렇게 복귀해서 보면 처음에 했을 때 단순 노동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단순 노동으로 시작하고 난 다음에 하다 보니까 제가 재밌었던 분야들도 있었어요. 특히 재밌었던 분야는 축산 MD 할 때는 일이 재밌었어요. 그래서 축산 MD로 특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의 관점들이 처음에는 단순 노동자, 그러니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했다가 나중에 가니까 내가 일을 쭉 해나가다 보니까 축산을 하는데 축산이 이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축산의 전문가로 하려다 보니까, 근데 이 전문가를 하는 과정에서 이 전문가에 대한 것들을 해나가는 과정을 이렇게 쭉 하나 보는데 내 스스로가 이 전문가의 과정들을 간다 하더라도 삶의 의미를 갖다가 깨우치지 못하면은, 일과 삶이 균형 있게 맞추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겠다. 그래서 제가 글쓰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글쓰기가 취미 같은 건데, 이 취미라는 걸 갖다 그때 끌어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에. 글쓰기라는 취미가 딱 들어오니까 글쓰기가 또 다른 재미를 나한테 삶의 의미들을 갖다 부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일 따로 취미 따로 했다가 제가 마지막에 꿈꿔왔던 일을 놀이처럼 하는 것들은 직장생활하면서 사실 못했어요. 그 25년 직장생활에는 단순 노동자에서 전문가 아니면 취미꾼으로까지만 갔고 놀이꾼까지는 내가 못 갔어요. 그래서 놀이꾼으로 가는 부분들은 요즘 조금 제가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지금 작가라는 게 직업이고 일인데, 일이 글쓰기하고 이런 것들이 저 재밌어요, 솔직하게. 이제는 일이 놀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공간이 예전에는 일터였다고 그러면 지금은 놀이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놀이터에서 일하는 놀이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의 모습을 갖다가 얘기한다고 그러면 30년 동안에 가져왔던 관점들을 딱 종합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얘기한다면 일을 놀이처럼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일이 단순하게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좋은 직장이란 딱 한 가지잖아요. 지금 젊은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로 좋은 직장이란 일단 연봉이 높아야 된다는 얘기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요. 연봉이 높아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것들을 가져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구시한다면 직장 생활하면서 조금 편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이 두 가지 목표로 해서 직장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것들만의 것들이 나를 갖다가 자극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로 처음에 선택할 때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하는 일 이걸 선택을 했다. 그랬다면은 아마 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이 일을 갖다가 내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놀이처럼 만들어서 즐겁게 하고 싶은 것들을 내 스스로 많이 각인시켰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돈과 어쩌면 사회적 지위에 따른 것들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일이 일로만 남아있고 놀이로 전환하는데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분명히 쉽지 않아요.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하다 보면 그 일에 좋은 점들이 보여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축산일을 하다 보면 이게 재밌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왕에 지금 선택해서 시작하고 지금까지 오신 분이라면 그 일 안에서 재미있는 요소들을 갖다가 자기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도 재미있는 요소들을 찾아내는 것들을 해야 되는 게 언제냐면 딱 마흔까지예요. 마흔 이후에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마흔에 일이 무엇인가, 일이 내 삶에 무엇이고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한 것들, 일에 정립을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고요. 그 정립에 가장 크게 목표로 삼아야 될 것들은 일을 놀이처럼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하든지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일이 놀이처럼 해야만이 내 삶이 행복해지고 내 자존감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꼭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하고 원하는 걸 모를 수도 있어요. 원하는 걸 모를 수 있는데 일단 선택하고 난 이후에 그 선택한 부분에서 내가 일을 놀이처럼 할 수 있게 재밌는 요소들을 꼭 찾아내려고 그걸 갖다가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깊게 들어가라는 얘기를 내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모든 일들은 벌려져 있어요. 이 벌려져 있는 것들은 이래서 재미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왜 벌려졌다는 표현을 하냐면 회사에서 맡는 직무들은 부분내지 깊게 들어가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매뉴얼대로 그냥 하기만 하면 돼요. 이 일을 왜 하는지 원리가 무엇이고 이 일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회사에 설명 하나도 안 해줘요. 그래서 버라이티하게만 하는데 일의 재미를 찾으려면 그 안에서 깊게 들어가야 돼요. 내가 축산이 일이 재밌는가? 축산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뭐 했고 이런 것들처럼 깊게 들어가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처음에 선택한 부분이 자기가 좋아서 선택한 게 아닌데도 그 안에서 재미를 찾을 수가 있는데 버라이어티하게 계속 하는 것,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는 것들은 시간만 자꾸 축내게 되고 일에 재미를 갖다가 찾아내지를 못해요. 일을 재밌게 해야지 놀이처럼 할 수 있잖아요. 일을 놀이처럼 하려고 그러면 깊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업무를 맡든지 거기 깊게 들어가세요. 거기 갖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건너뛰기 하는 것들은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는 꼭 해드리고 싶어요.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라도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갖다가 깊게 들어가 보세요. 그러다면 그 일에서 그 일을 갖다 사랑할 만한 요소들, 그런 부분들이 그 일이 안에서 축 나옵니다. 제가 25년, 30년까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이 재미없는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막상 하다 보면. 저는 이걸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예전에는 길가에 피어있는, 봄에 피어있는 꽃들 전체를 다 봐도 다 아름답잖아요. 근데 요즘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진짜 요만하게 생긴 조팝꽃이라고 했거든요. 이 꽃도 예쁘고요. 개망초 꽃도 예쁘고요. 다 예쁘더라고요. 그 예쁨을 발견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일에 깊이를 한번 더해서 보시는 부분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에서 바라봐야 될 중요한 관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이라는 의미를, 성실이라는 의미를 깊게 한번 더 들어보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내가 진짜 열심히 했던가를 한번 뒤집어 보세요. 저도 그걸 요즘 많이 해요. 열심히 성실이라는 말 속에
내가 시간을 채운 게 열심히 성실이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직장인은 시간을 채운 거에 대해서 열심히 성실이라고 다 얘기해요. 9시가 출근 시간인데 7시까지 출근해가지고 난 퇴근을 11시에 했어. 그 안에서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직장인을 할 때 가장 큰 한계가 거기 있어요. 그건 열심히 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맡은 직무를 어떤 식으로 만들 건가, 성과를 낼 건가에 대해서 몰입해야지 그게 일 열심히 한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 착각해요. 일 열심히 했다고. 일 열심히 하면 시간 갈 줄도 몰라요. 한 번 일 붙들고 있잖아. 이게 시간 갈 줄도 모른다니까요. 제가 이제 축산할 때 삼겹살이 막 부족해요. 그래서 삼겹살을 확보하려고 강원도에 갔다가 전라도에 갔다가 거기 가가지고 농가들한테 가서 얘기하고, 이게 액션인데 농가들한테 담당 바이어 팀장이 와가지고 우리 너무 돼지고기 좋아서 이 돼지고기들은 저희가 다 판매하고 싶습니다. 가는 거하고 안 가는 거하고 그 중간에 있는 유통상들이 물건을 구매하는데 파격이 잘 나요. 전 그걸 다 했어요. 재밌어서.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7시에 출근해가지고 9시에 퇴근하는 거 걱정만 하고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직원들한테 전화하고 뭐하고 하는 걸로 시간을 보내면서 업무를 했지만, 저는 현장에 가서 그래서 삼겹살을 실제로 도축하는 과정도 제 눈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일의 깊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것들 때문에 저는 지금도 축산에서 얘기하면 다른 MD들보다 깊게 얘기할 수 있어요. 돼지가 어떻게 키워지고 어떠한 유통 과정을 거쳐가지고 여기에 오고, 이게 어떠한 상품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고객들에 들어가고 고객들이 어떻게 먹으면 맛있는가에 대한 깊이가, 일의 깊이가 더해지는 겁니다. 이게 열심이에요. 근데 대부분 시간을 때우는 것에 열심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저는 차라리 긴 시간 일하지 않아도 돼요.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일들을 열심히 하고 쉴 때 쉬세요. 저는 두 번째를 못했어요. 열심히 일하고 쉬는 것들을 못해서 그게 좀 답답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이게 쉬는 것들을 못했을 거면 나중에 무슨 일이 뭐냐면 번아웃이 일어나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을 열심히 때우는 것들에 지쳐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번아웃이 드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견디는 것 때문에 번아웃이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차라리 번아웃이 되려고 그러면 빠져가지고 몰입하는 데서 번아웃이 되세요. 그건 일을 놀이처럼 하면 번아웃도 안 돼요. 저 축산팀장 한 3년 했는데 3년 동안 거의 쉬지도 못했는데 그때는 훨씬 더 열심히 왕성하게 더 에너제틱하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은 더 에너제틱하게 할 수밖에 없고 놀이처럼 하는 사람은 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다는 표현보다 내가 이 일에 진짜 빠져들었는가를 한번 되짚어 보라고 지금 40의 월급쟁이 분들한테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근원적인 차이는 아까 얘기한다고 그러면, 철새는 놀이꾼 같은 사람이에요. 텃새는 단순 노동자 같은 사람이에요. 텃새는 뭐냐면 자기 영역 내에 있는 데서 영역 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영역을 지켜가면서 자기 영역 내에 있는 먹는 걸 갖다가 찾아요. 그 까치나 이런 것들이 자기 영역이 있어가지고 다른 영역이 침범하면은 막 울어대는 거 주변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자기 영역을 이렇게 지켜가면서 사는 게 이게 바로 텃새예요. 근데 텃새 같은 직장인들 많아요. 근데 텃새 같은 직장인의 한계는 뭐냐면 요만한 바운더리 내에서만 있기 때문에 일의 성과도 못 낼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갖다 몰라요. 근데 철새는 어떤가요? 저 베트남에부터 여기까지 오는 게, 제비가 베트남 갔다 오는 거 아시죠? 지금 우리나라는 제비 다 사라졌는데 베트남까지 갔다 오는 거, 아니면 도요새 같은 경우에는 저 히말라야까지 좀 갔다가 여기까지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만큼 끊임없이 자기의 먹이를 찾아서 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놀이꾼과 같은 거죠. 재밌어 하면서 이동하는 거예요, 계속. 내 일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내 이 바운더리가 아니라 저 멀리 있더라도 찾아가서 내 일이면 찾아가서 하는 거예요. 찾아가서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그 철새처럼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숨어있는 의미들을 쉽게 더 찾아내요. 텃새는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 바운더리 내에서만 계속 있기 때문에 시야가 좁혀져서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이 드는데, 철새처럼 계속 일을 찾아서 먹이를 찾아서 가는 게 일을 찾아서 가는 거고 똑같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반드시 일의 성과를 갖다가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리고 일의 의미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지금 40대에 계신 여러분들이 직접 월급쟁이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거는 텃새처럼 일하는 거예요. 왜 40대에 텃새처럼 일하지 말라고 얘기했냐면, 40대 되면 텃새가 굳건해요. 직장 내에서 한 10여 년 일해왔기 때문에 팀장 정도 자리가 되고 하기 때문에 요 바운더리 내에서만 딱 지키고 있으면
월급 따박따박 나오고 자기 사회적 지위 따박따박 주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안주하게 되니까 그래요. 이때 철새처럼 나의 가능성이 어디에 있는가 찾아서 먹이를 찾아서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일에서 논리적 요소들을 갖다가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철새가 훨씬 더 다이나믹하지만 재밌게 살아요. 철새처럼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은 어느 데 고여서 살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돌아보서 보니까. 그래서 고여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이동하세요. 이동하다 보면은 자기가 어떤 모양의 결인가를 갖다가 일의 속에서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자기의 잠재력을 발견하는 거기 때문에 철새처럼 일을 하세요. 40대 여러분 꼭 철새처럼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건 단순 노동자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단순 노동자를 했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단체전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임원들 대표회사 퇴직하신 분들이 밖에 나와서 퇴직 후에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일의 결이 달라서 그래요. 단순 노동을 하는 일들의 결들과 밖에 나와서 하는 일들의 결들은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일의 결이 달라서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꼭 성공한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임원이 되고 대표사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일을 놀이처럼 할 수 있는 그 근력을 갖다 키워놓지 못하면 또 나와서 힘들어요. 물론 임원 되고 대표사까지 되면 경제적으로 그만큼 안정화돼서 기반이 튼튼하기 때문에 삶이 팍팍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수 있는데 그 이유에는 뭐가 있냐면요. 일이 없기 때문에 일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자존감 그리고 자기가 해나갈 수 있는 활동력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다 상실해버리는 부분들이 많아요. 퇴직하고 나면 시간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 무의의 시간들을 뭔가를 하지 않고 인간은 일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갖다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예전에 농촌에 가면은 농악이니 풍악이니 이런 게 뭐냐면 일과 놀이를 어떻게 하든지 연결하려고 한 거예요. 노동요라는 것들이 뭐냐면 일을 재밌게 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일이 재미는 없을 수 있는데 이걸 그래도 조금이라도 재밌게 해서 이걸 갖다가 조금이라도 늦게까지 눈을 감기 직전까지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은퇴는 없어고요. 저는 생각해요. 진정한 은퇴에 자리하는 공간은 요양원에 있는 침대 한 칸이거나 아니면 관에 들어간 관짝의 넓이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 전까지는 계속 일을 해야 돼요. 어떻게? 놀이처럼. 그래서 일을 놀이처럼 하는 부분들을 하실 수 있게 단순 노동을 하시더라도 스스로를 갖다가 찾아가야 됩니다. 임원을 했다고 대표이사 했다고 나오면 모든 게 탄탄대로 그런 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일을 놀이처럼 찾아내는 것들을 만들어 놔야만이 그분이 퇴직 이후에 제2의 인생을 갖다가 쉽게 말하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임원이라고 대표이사라고 조건이 주어졌다고 생각하시는 건 큰 착각입니다. 40대에 지금 임원이신 분도 있고 심지어는 대표인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월급쟁이 대표를 말한 겁니다. 오너 대표 말한 게 아니라. 월급쟁이 대표이신 분들은 그 직장을 퇴직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속에 있을 때만 여러분이 임원이고 대표이사지 나오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일을 찾을 수 있는 근력들은 그 일을 하시면서 만들어져요. 그렇게 만드는 방향은 아까 얘기했듯이 일을 놀이처럼 할 수 있는 것들을 꼭 찾으셔야 된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퇴직 이후에 성공하는 유형들은 세 가지는 이겁니다. 첫 번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일을 특화시키는 전문가 유형들. 이런 사람들은 퇴직 이후에도 수요가 계속 있어요. 심지어는 자문 컨설팅이라도 요구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정식으로 직장에 헤드헌터 돼가지고 가는 것들도 다 끝나고 나도 이 사람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늘 요청을 해요. 지금 TV에서 보면 패널로 참석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분들이 프리랜서잖아요. 프리랜서라는 얘기가 뭐냐면 직장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이런 사람들은 찾아요. 전문적으로.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그분 찾아다가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문화재에 관련된 걸 갖다가 물어보려면 일기준 교수님을 갖다가
그분이 퇴직해가지고 혼자 글 쓰고 있어도 찾아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일을 특화시켜서 전문가로 되고 나면 퇴직 후에도 자기의 일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은 일을 특화시킨 전문가가 돼야 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얘기 드린다면, 이분도 혹시나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분 이름을 말 안 하겠습니다. 이분은 롯데마트에 있을 때 뭘 하셨냐면 온라인을 했어요. 근데 온라인을 갖다가 업무를 해서 그때 당시에 온라인 업무를 하면서 호모 옴니쿠스라고 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어떻게 연결시킨 걸 갖다가 글을 계속 써가지고 그쪽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건너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롯데마트에서 딴 회사로 가서 해외 쪽에 있는 모든 이커머스를 총괄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일이 연장되고요. 아마 그분은 나와도 대학으로 아마 갈 거예요. 대학에서 초빙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유통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데서 그분처럼 오프라인 채널과 온라인 채널을 갖다가 한꺼번에 경험하면서 그쪽에 특화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아마 대학에서도 계속 요청을 할 거고요. 그분이 퇴직하고 난 다음에도 그렇게 하고 나면 아마 방송 같은 데서도 요청을 할 거예요. 아,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업의 비즈니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그러면 그분 찾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을 전문화시킨 분들은 이렇게 특화되어서 퇴직 후에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바탕이 뭔가요? 일이에요. 일을 특화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40대에 일을 그렇게 특화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흔히 뭐 재택하고 뭐 이런다면 일을 열심히 안 하고 뭐 다른 데 투자해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퇴직 준비에는 이 일을 특화시키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일을 특화시켜서 전문가로 되세요. 두 번째 부분은 퇴직 후에도 그래도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일 따로 취미 따로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그때 취미도 보강시킨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과 취미가 하나로 연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얘기를 들으면 제가 그냥 예를 들게요. 저는 유통회사에서 축산 구매라는 일들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하면서 취미로 글쓰기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건국대 식품유통공학과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이제 논문을 이번 연도에 쓸 거예요. 1학기 이제 논문을 쓸 건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일이라는 것과 취미라는 것들이 하나로 연결돼 가지고 제가 박사과정이 되면 교수로 나갈 수 있고 또 다른 다양한 영역대에서 컨설팅에 대한 영역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글쓰기란 취미라는 것들이 내가 만약에 없었다면은 그냥 축산에 대한 업무에 대한 지시만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확장성이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일을 하면서 취미를 따로 있는 걸 가지고 있다가 일과 취미가 하나로 연결되게 그렇게 만들어낸다고 그러면 퇴직 후에 더 빛나는 사람이 분명히 됩니다. 퇴직 전에 이제 직장 다니면서 하는 분들은 이제 별빛이라고 그래가지고 환하게 이렇게 직장에 후광을 비춰주니까 막 후광이 이렇게 확 들어가지고 환하게 비치는데 퇴직하잖아요. 그러면 반딧불처럼 자기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은은하면서 저 멀리에서 보면 따뜻하게 이렇게 비춰지는 걸로 바뀌어요. 그래서 직장에 다니면서 월급쟁이 할 때 일 따로 취미 따로 하면서 일과 취미를 갖다가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가지고서 퇴직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퇴직 후의 인생이 퇴직 전의 인생보다 더 빛날 수도 있고 더 밝을 수도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일을 놀이처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가도 가장 빛을 발할 수 있는 건 창업이겠죠. 근데 어디를 가도 일을 놀이처럼 하는 사람은 직장에 있는데 아까운 거예요. 그 사람이 직장 안에서 쏟아붓는 거는데 그 사람이 실제로 받아가는 건 1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직장을 오히려 나오면 더 잘 돼요. 창업을 해서도 잘 되기도 하고 다른 일을 하더라도 더 잘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일을 놀이처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한다면 성공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분은 정주영 회장님이겠죠. 정주영 회장님은 창업한 이후의 모습만을 얘기하는데 정주영 회장님이 쌀집을 하셨잖아요. 그 쌀집을 할 때 그 스토리를 갖다가 책으로 읽었는데 그런 분은 일이 놀이인 거예요. 쌀 배달하는 거. 쌀 사려면 손님들 다 일일이 하고 저분은 쌀을 찰지는 건 좋아한다. 어떤 걸 좋아한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어떻게 언제까지 가져다 주는 거에 대한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러니까 일이 무조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집을 해서 재밌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자동차도 재밌게 만드는 거고, 배도 재밌게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 재밌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은 어디를 갖다 놔도 모든 게 일이 놀이기 때문에 재밌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면은 아까 그 얘기했듯이 그 번아웃 돼가지고 이 사람이 탈진해가지고 살 거다? 아니에요. 오히려 거기서 더 힘이 나요. 사람이라는 게 묘해서 자기가 막 재밌어서 막 일을 해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재밌는 것들이 인생을 더 즐겁게 해줘요. 그래서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막 한때 많이 유행했잖아요.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에서 적당히 칼퇴근하고 나와서 삶을 즐기겠다. 이게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그러니까 일과 삶의 균형적인 감각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가장 잘 만든 방법 제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일을 놀이처럼 하는 겁니다. 이러면 다 재밌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집에 가서도 가족들하고의 관계에서도 소홀할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가족들하고도 재밌게 해요. 모든 생활 자체를 재밌게 하는 거예요. 아니, 일도 재밌게 하는 사람인데 집에 가서 아이들하고도 재밌게 안 놀까요? 재밌게 놀아요. 그래서 일을 놀이처럼 하는 부분들을 하는 것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유형. 첫 번째 유형. 일을 특화시킨 전문가로 가든가, 일 따로 취미 따로 하면서 취미꾼으로 가든가, 일을 놀이처럼 하는 놀이꾼이 되든가, 이 세 가지 유형이 되신 분들이 퇴직 후에 대부분 다 더 빛나고요. 단순 노동자형으로 가신 분들이 퇴직 후에 좀 많이 힘들어 하세요. 왜냐하면 직장생활의 일의 결과, 퇴직 후의 일의 결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에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생활 하면서 내가 어떠한 준비를 할 건가를 꼭 짚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열심히 한다는 부분들 얘기할 때 시간만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 따로 취미 따로를 못하는 사람들이 일의 방식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오히려 일 따로 취미 따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일의 방식이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왜냐하면 취미라는 게 단순한 취미가 아니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나가다 보면 그 취미가 가지고 있는 일의 원리들이 일하는데 엄청 큰 도움이 돼요. 글쓰기라는 게 취미가 강조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글쓰기를 하다 보면 내가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많은 분들 중에 취미가 일과 연결이 안 된 별도의 자기가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들은 취미를 통해서 일을 갖다가 더 극대화시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아까 부동산 관심 많고 부동산 공인중개사 관심 많았다는 분 얘기했잖아요. 이분이 어느 부서에 있었던 분이냐면 개발부서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분이 거기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개발부서의 업무가 더 효율적이에요. 근데 당장의 회사에서 요구하는 개발이라는 건 특정 지형에, 특정 사이트에, 특정의 물건을 갖다가 찾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공부했던 것들이 직접적으로 바로 도움이 되진 않아요. 그러나 땅을 보는 눈, 부동산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부동산 트렌드가 어떻게 가는가 이해는 취미를 통해서 했던 부분들이 이 일을 갖다가 더 보강하는 백그라운드 역할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 따로 취미 따로인 것들이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한 거지 일 따로 취미 따로가 아니에요. 일을 하면서 취미를 통해서 일도 더 재미있게 하고 더 성과를 내는 거고 그걸 만들어가는 것들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취미꾼이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일 따로 취미 따로만을 한 것뿐이고 실제로 취미꾼들 중에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취미가 없는 사람이 단순 노동자인 경우가 많고요. 취미를 명확하게 가진 사람이 일도 더 잘해요. 자전거 동호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마케팅 부서에 있는 직원이 있는데 주말마다 자전거 동호회가지고 가는데 거기서 만났던 사람들이 얘기했던 아이디어를 갖다가 거기서 주말마다 자전거를 탔기 때문에 몸에 신체적 단련됐던 힘들을 갖다 보태가지고 마케팅 업무에 대해서 더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했던 기획들이 훨씬 더 훌륭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취미를 가진 사람이 훨씬 더 잘해요. 심지어 이런 경우도 봤어요. 그 친구가 쌀냄질을 했는데 난 쌀냄질가 아니라 애완견 냄새 하면 잘할 것 같다. 나는 애완견에 관심이 많았다. 취미가 있다. 그래서 이게 하니까 이 친구가 했을 때 시너지가 팍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이 재밌어지고 일을 더 멋지게 하고 일을 더 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미가 일하고 따로따로 논다는 걸 생각을 가져서 일하고 난 시간, 나머지 시간에 그
그 시간을 갖다가 찾아야 된다? 아, 바보 같은 생각. 찾아보세요. 일을 하는데 일에서 내가 취미로 할 만한 요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친구도 있어요. 축산하던 MZ인데 취미가 뭐냐면 고기 맛있는 집을 찾아가서 맛있는 고기를 먹는 게 취미였었어요. 주말마다 계속 맛있는 고기를 찾아서 먹고 자기가 직접 요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제가 팀장이라 그러면 이 친구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네 취미 극대화시켜 더. 일하고 별도로 생각하지 마. 너 어디 가고 싶은 거 있으면 저 근무 시간에도 갔다 와. 저는 이렇게 배려해 줄 것 같아요. 회사는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일과 취미가 별개라는 생각을 가지 말고 취미 속에서 일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퇴직하고 난 다음에 성공을 합니다. 시간 핑계 대지 마세요. 시간의 핑계를 댈 필요가 없고요. 어디에 있냐면요. 여러분의 마음의 핑계라도 대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거기에 없는 거지. 뭐 마음이 없는 걸 가지고 시간이 없다고 이렇게 핑계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전 주변에 대부분 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이렇게 유심히 들여다보거든요. 마음도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 한번 되짚어 보세요. 딱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 순간에 이건 내가 변명이구나 다 느낄 거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마음만 있다 그러면 취미할 시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애는 여러분의 마음 안에 그 마음이 없는 겁니다. 시간이 장애가 아니고요. 내가 하고 있는 근무 조건들이 장애가 아니고요. 여러분 마음만이 유일한 장애라는 거. 그건 내가 꼭 집어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일을 진짜 놀이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직장생활 하면서 이렇게 보면 두 사람인데 첫 번째는 일을 놀이처럼 하신 분이 그러니까 성함을 말씀드릴게요. 정승인 사장님입니다. 뭐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난 정승인 사장님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그분은 진짜 일이 놀이처럼 해요. 그분이 이제 마케팅 부문장을 하셨는데 마케팅 부문장 하실 때 일을 진짜 놀이처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놀이처럼 하냐면요. 마케팅을 하는데 백화점에 경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경품을 갖다가 대부분 다 경품하면은 얼마 구매 얼마짜리, 얼마 구매 얼마. 그래서 뭐 쇼핑백 하나 뭐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분은 그런 경품 말고 우리 고객들이 꿈이라고 생각하는 걸 갖다가 경품으로 한번 내그러면 어떻겠어. 그래서 서민들의 가장 큰 꿈이 뭘까? 난 서민들의 꿈이 내가 지금 꿈이 뭐냐면 서울시 아파트 갖는 거야. 그냥 아파트 한번 경품을 내자. 그러니까 다 줄 수 없으니까 추첨을 해가지고 하더라도 우리 한번 아파트라는 꿈을 갖다가 경품으로 할 수 있는 거 한번 해보면 좋지 않아? 이 아이디어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일을 했다 그러면 한정된 일을 하셨다 그러면 그러니까 일을 일처럼 봤다 그러면 그런 생각 절대로 안 나와요. 일이 놀이에요. 이 일하면서 마케팅하면서 경품을 만드는데 독자들이 이걸 받는 순간에 감동할 수 있는 것들이 없을까? 그러니까 아파트가 나오고요. 요즘 아파트 유행하던데 그 아파트를 갖다가 경품으로 할 수 있는 생각을 한다는 건 일을 놀이처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부분은 우주여행이 꿈인 사람들이 그때 계속 이제 언론조사에 나오니까 그래 이번에는 우주에 그러니까 일을 놀이처럼 막 하는 사람은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어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이제 세븐일레븐 사장 하시다가 이제 퇴직하셨는데 다른 데도 지금 일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한성기업에서 총괄 사장님을 하시면서 한성기업에 새로운 도약을 하는 것도 이분 여기 가서도 일을 갖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번에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한성기업은 얘기하면 맛살만 생각하잖아. 근데 맛살만 하는 게 아니라 맛살 외에 다른 것들로 해서 진짜로 좋은 먹거리를 갖다 제공하는 회사로 좀 만들고 싶은데 나 요즘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다. 지금 종합식품회사를 갖다 완전히 탈바꿈했던 회사들 보면 CJ나 아니면 풀무원이나 대상이나 이런 데들은 대상 같은 데는 그냥 한 미원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는 종합식품회사로 했고 CJ도 마찬가지로 제일제당 밀가루에서 시작해 기름에서 했다가 지금까지 했잖아요. 이건과 마찬가지로 한성은 게맛살로 시작했지만 수산물로 시작했지만 종합식품회사로 아마 거듭나는 걸 난 이분은 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분의 머릿속에는 일을 놀이처럼 하는 게 있어요. 이분이 일을 놀이처럼 하기 때문에 다른 CEO들하고 다르게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분명히 만들어낸 변화에 한성기업이 새로운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해서 그래서 정수진 사장님 얘기도 직접 드리고 한성기업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난 그분의 가능성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조만간에 실현될 거란 확신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얘기해 드린 겁니다. 그렇게 일을 놀이처럼 하시는 분들은 나와도 뭔가 달라요. 그래서 뭔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런 얘기를 그분은 벌써 대표이사까지 되고 사장님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얘기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이동재라고 조리식품에 있던 친구인데 지금 나와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초밥에 관심들이 워낙 많아서 초밥에 대한 것들을 해가지고 초밥을 만들어서 그래서 지금 대형마트나 이런 데 납품하는 공장을 해서 납품을 하고 자기가 만든 걸 갖다가 시험하기 위해서 안테나샵을 만들어서 성수도 운영도 하고 이렇게 변해요. 이렇게 변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친구는 조리식품 할 때 진짜 일을 놀이처럼 하더라고요. 재밌어요. 막 매장에 가서 만들고 또 어느 공장에서 이거 만들었다 그러면 뛰어가서 어떻게 만드는지 구경하고 유통 과정을 쭉 쫓아다니면서 유통 과정에서 어떻게 변질되고 변질 안 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걸 즐겨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일찍 나왔어요. 40 이전에 나와서 지금은 이제는 뭐 탄탄한 회사예요. 이렇게 퇴직 이후에 빚을 내는 사람들은 이렇게 일을 놀이처럼 했던 사람들이라서 여러분들 지금 하시는 일에서 재미있는 옷을 찾아서 일을 놀이처럼 하세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최소한 일에서 취미를 갖다가 발견하는 것들을 하시고요.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일을 특화시켜서 전문가로 가시든지. 그것도 안 되면 더 차선의 방법이 일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직장생활을 갖다가 오래 끌어가는 거예요. 오래 끌어가려면 위로 올라가지 않으면 요즘은 답보돼 있으면 다 명퇴시키니까 올라가는 방법. 이렇게까지 해서 기본적인 골격을 만들어놔야 된다. 그래야지 퇴직 이후의 삶이 퇴직 이후가 생각보다 너무 길어요. 50대 산다고 그러면 100세라고 그러는데 50년을 앞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50년, 지금 40년 살아왔잖아요. 근데 50대고 난 다음에 50년을 사는데 얼마나 더 긴 시간이겠어요. 이 시간을 견뎌야 되기 위해서는 자기 안에 최소한 일을 놀이처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있지 않고서는 참 견뎌내기 힘들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좀 유머는 그런 것 같아요. 뮤지컬 체어 게임이라고 해서 의자 앉기 게임이라 무슨 얘기냐면 오징어 게임을 보니까 있대요. 둥글게 하면 이렇게 회전이 쭉 돌아가는데 이 돌아가는 뒤쪽에다가 의자를 갖다가 처음에 50개 넣었다가 40개 딱 돌면서 음악이 멈추면 40개 안으로 앉아야 되고 40개가 또 한 바퀴 더 두 번 더 돌고 나면 30개, 20개, 10개. 그러면 임원을 올라간 자리는 50개로 시작했던 자리가 5개란 말이에요. 5개를 가지고 이제 올라갔다 그래도 또 돌아요. 그 중에 한 개만 남겨놓고 이제 대표이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일을 잘한다든가 뭘 잘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돌다가 이렇게 돌다가 멈췄는데 앞에 의자 있으면 앉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운이라는 게 많이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 임원이 되고 대표이사가 되는 건 운이 너무 많이 작동해서 그걸 되고 안 되고에 너무 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40에 아마 임원으로 갈 건가 아니면 스페셜한 전문가로 갈 건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스페셜로 갈 수 있는 부분들에 요소를 하면서 그게 기회가 돼가지고 돌다가 임원에 앉으면 그냥 앉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걸 갖다 목표로 해서 나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냥 그거는 의자 앉기 게임처럼 돌다가 멈췄는데 다행히 이걸 갖다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한다 그러면 팀을 갔는데 이 팀이 갑자기 실적이 막 200배, 300배 늘어난 실적이 있어요. 근데 이 옆에 있는 팀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했는데 트렌드가 꺾여가지고 매출이 매번 전년대비 마이너스 하면 누가 승진할까요? 이쪽이 승진하게 돼 있어요. 이거의 실력인가요? 아니 그 안에서 일을 열심히 해. 아니면 그 자리에 가서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리에 기회가 왔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의자 자리가 배정이 된 거예요. 이걸 저는 행운, 운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위에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5자리를 놓고 한 자리를 놓고 할 때는 운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가는 것들이 일의 유무가, 일의 연속성이 이제는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일의 연속성이 생기는 것들은 딱 직원들이 있을 때까지니까 직원들이 있을 때 자기가 어떠한 유형의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판단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린다면 단순 노동자일 것이냐 아니면 전문가가 될 것이냐 취미꾼이 될 것이냐 놀이꾼이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것들을 40에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가시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꿈이 직장 내에서 뭐 임원이 된다든가 뭐가 된다든가 이게 꿈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40 정도 되면 자기 안에서 빛나는 꿈을 찾아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가능성이 빛을 발하는 꿈을 꾸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다면 내 인생의 나머지 인생에 나는 작가로서 살아가겠다. 그러니까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작가로서 살아가겠다. 그러면 작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꿈을 갖다가 가져오는 겁니다. 작가라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요? 작가로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갖다가 헤쳐나갈 수 있는 자기만의 내재된 힘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꿈이라는 거를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가고 싶은 도달하고 싶은 목표가 아니라 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으로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강연 이런 데를 많이 나가게 되면 강연 같은 데 갔을 때 보면은 남자한테는 그렇게 별로 없는데 여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막 나는 지금부터 10년 안에 건물주가 되겠다, 뭐가 되겠다 이런 것들이 눈이 반짝반짝 빛나가지고 오시는 분들을 가끔 만나요. 아니면 어떤 분은 나는 작가가 되겠다. 아니면 어떤 분은 뭐 다른 일들을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꿈이 현실 속에서 나를 갖다 각성하는 역할들은 거기서 일어나요. 직장생활 해보지만 직장생활 40에 임원을 꿈꿔서 해야지 이런다고 자극이 되나요? 자기 삶을 뒤돌아보지 못하는 꿈이라는 건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근데 나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뭔가 해보겠어 이러려고 꿈을 갖다 끌어내라는 얘기 아니라 그건 꿈이 아니라고요. 뭐냐면 내 삶을 되돌아보고 내 삶을 자극을 줄 수 있는 꿈이라는 것들을 스스로 이제 마음에는 만들라는 뜻입니다. 어찌 보면 목표를 꿈으로 생각하는 착각을 하는데 목표가 꿈이 아니라 꿈이라는 건 뭐냐면 나를 자꾸 이렇게 세워주는 끌어당겨주는 신의 힘 이게 꿈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꿈과 내 꿈이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꿈을 목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나를 갖다가 지금 내 삶에서 끌어당겨주는 힘. 예를 든다고 그러면 내 몇 년 후에 어디까지 내가 뭔가를 이뤄내겠다 그러면 그 가기 위한 근력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게 뭐가 땡겨줄 수 있느냐. 그게 바로 꿈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마라톤을 뛰겠다 그러면 마라톤이라는 걸 목표를 갖다가 세고 그러면 42.1km를 뛴다 그러면 42km를 뛸 수 있게 만들어준 게 나를 끌어당긴 힘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40에 마라톤을 도전해서 40.1km를 갖다 풀코스를 뛰는데 그때 그렇게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요. 우리 아들들한테 주말에 집에서 잠자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40.1km 뛰어주는 아버지를 보여주겠어. 그게 나를 끌어당긴 동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이들이 따르고 싶은 그런 멋있는 아버지가 되었다는 게 제 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꿈들을 40에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임원이란 목표가 나를 갖다가 일을 열심히 하게 끌어당겨 줄 수 있는 힘이 된다 그러면 임원이 꿈이 될 수 있는데 대부분은 그냥 목표점으로만 잡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 드린 거고요. 그래서 자기가 일을 놀이로서 할 수 있게 자극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뭔가 있다 그러면 그게 바로 꿈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꿈을 이렇게 데려와야지 마음부터는 나아갈 수 있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40대 딱 되고 나니까 세상도 좀 적당히 알 것 같아. 뭐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리고 또 실제로 집안에 가정적으로도 보면은 안정돼 있고 회사에서도 팀장 정도 되니까 안정돼 있고 다 안정적으로 다 모든 게 이루어진 것 같으니까 자꾸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흘러가는 대로 계속 흘러가요. 그래서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지 않게 나를 갖다가 채찍질을 할 수 있는 죽비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꿈이다. 그래서 꿈을 끌어당기다. 그 꿈의 실체는 다 사람마다 모양이 다 다르다는 거. 저한테는 마라톤이라는 걸 했을 때는 좋은 아버지, 멋진 아버지가 제 꿈이었고, 그 다음에 글쓰기를 시작할 때는
진짜 작가가 돼서 내 삶의 모습을 갖다 그려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들이 꿈이라는데, 꿈을 끌어오는 것들이 내 삶을 갖다가 더 빛나게 만들 수 있게, 아니면 더 밀도 있게, 더 열심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든든한 견인차 역할을 한다는 부분들을 이해하신다고 그러면 꿈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를 갖다 정확하게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꿈은 단순한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갖다가 매너리즘에서 끌어내주는 도구입니다. 이렇게 꿈에 대한 것들을 정의하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흔의 꿈이 성공으로 연결되는 것들은 대부분의 옆에 주변에 아마 많은 분들 중에 성공한 사람들을 유심히 한번 바라보세요. 저도 이제 성공한 사람들을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마흔에 새로운 꿈들이 와서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마흔의 전환점이 되게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마흔에 그때 운동을 시작했고 글쓰기를 시작하고 하면서 지금 그래도 작가로서 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건 그것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꿈을 통해 가지고 실현한 사람들은 주변에 보면 흔하게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러 보면서 자극이 된다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부분들이 아마 현실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이 아마 없게 될 거예요. 40 정도 되면은 내가 아니라 회사원 누구, 아빠, 남편, 그러니까 나를 지칭하는 것들이 저를 예를 든다면 정선용이라는 이름 내에 있는 나이가 없고 나를 둘러싸여 있는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나를 갖다가 보여주는 모습으로 바뀌는 시점이 40이에요. 그러니까 40 정도 되면 정선용이라는 이름보다 팀장님으로 불리는 게 많고요. 집에서는 아빠, 뭐 와이프 같은 경우는 자기야, 이거에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는 잊혀지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연결고리들이 나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게 40이에요. 이때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도구가 뭐냐면 꿈이에요. 내가 어떤 모양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바뀌게 될 수 있는 것들이 꿈을 통해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꿈이라는 게 40 정도에는 한번 꿈이라는 게 무엇이고 꿈을 어떻게 끌어들이고 꿈이 나한테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를 갖다 되짚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40에는 꿈을 갖다가 데려오는 연습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나가 없기 때문에 나와 꿈이 연결돼야 되잖아요. 꿈이라는 건 나와 연결되는 거예요. 내 목표이니까. 그래서 꿈이 나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40은 한 번쯤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속에서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찾아가는 시간들을 꼭 가져야 된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40의 월급쟁이들한테 본인의 이름도 없이 살아가는 본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사는 40의 월급쟁이들한테 한번 뒤돌아서 앉아서 내 꿈이 무엇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꼭 한번 되짚어 볼 나이가 40이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퇴직 전에는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가 단순 노동자든지 아니면 전문가든지 취미꾼이든지 놀이꾼이든지 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퇴직 이후에는 다 사라지고요. 다 사라지고 이제부터 해야 될 게 뭐냐면 퇴직 이후에는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되냐면요. 많은 시간 안에 있는 나를 갖다가 시간을 어떻게 통제할 건가를 갖다가 명확하게 가져가야만이 가능합니다. 어떤 식으로 시간을 통제하냐면요. 퇴직 이후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원하는 순서대로 루틴을 가지고서 뭔가를 해나가면서 그 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런 모양이구나를 갖다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이해하고요. 이해하고 나면은 체력이 받쳐져야 돼요. 50 이후부터는. 그래서 자기가 뭘 하겠다는 걸 명확하게 가지고 나면 그걸 갖다 지속할 수 있는 체력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저는 50 이후에도 빛나고 있는 사람으로 최경주 프로골프 얘기하는데 최경주 프로골프가 하루의 루틴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
신문을 읽어보겠어. 골프에서는 나이 50이 넘으면 100세라고 해요. 100세는 그냥 골프만 치면 그래도 참 다행이다 하는데 거기서 우승까지 했다는 얘기는 100세 할아버지가 우승을 한 거예요. 100세 할아버지가 뭔가 하나의 성과를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자기 자신이 어디에 특화되어 있고 어디에 정확하게 매칭되어 있는가를 갖다 이해하고 그걸 갖다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하루의 시간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기 생활의 패턴, 습관을 갖다가 바꾸질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가졌던 습관 중에 심지어는 커피 마시는 습관까지도 다 없애버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맞는 운동대로 철저하게 해나가고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면요. 퍼펙트 데이즈라고 영화가 있어요. 영화에 보면 나이 거의 60 가까이 되는 분이 하루의 일상에 나와요. 도쿄의 공공 화장실 청소부인데 아침에 딱 5시 일어나서 딱 씻고 나가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커피 한 잔 들고서 그 일자리까지 가는데 예전에 올드팝송을 들어가고 가서 일자리 할 때 열심히 닦고 단련해내는 것들을 매일매일 지독해가는 그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그렇게 50에는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들은 굉장히 지루하고 힘든 시간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40에 그 부분들 하라고 하는 얘기들을 해드린 겁니다. 50에는 이렇게 스스로를 갖다가 단련하는 것 이외에 일을 갖다가 연장하고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50에는 좀 고난스러운 겁니다. 미리 사전에 준비되지 못하는 그런 고난들이 앞에 놓여 있다는 생각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중요하게 일이란 무엇이고 일을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일이 내 삶에 어떠한 의미인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야 되는데 왜 안 할까요? 저도 진짜 요즘 고민이에요. 우리 아들들도 지금 뭐 20살이니까 아직 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일의 정확한 의미들을 갖다가 한번 되짚어 보는 것들을 우리 아들도 했으면 좋겠는데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의 의미들, 일이 어떻게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계속 하는 이유 중에도 사람들이 정작 일을 하고 있으면서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왔는데 25년 직장 생활하고 4년 넘게 퇴직 생활하다 보니까 일의 의미를 좀 더 어린 나이에 그때 짚어봤으면 좋았을 거라는 후회를 저도 했고요. 근데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런 후회를 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게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를 제가 든다고 그러면 아마 급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급하다는 표현이 전 정확한 것 같아요. 살아가는데 되게 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딱 멈춰서서 나를 깊게 한번 뒤돌아보고 그 일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깊게 뒤돌아보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휴식이라는 표현이 가능한 것 같아요. 언제쯤 한 번쯤은 스스로 휴식이라는 걸 가져야 되는데 이 휴식이라는 한자가 뭐냐면요. 나무에 기대서 나를 깊게 바라본다는 한자어예요. 휴는 나무에 기대다. 식은 나를 깊게 바라본다예요. 나무에 기대서 한 번쯤 나를 깊게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지 급하게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쁘잖아요. 바쁜데 한 번쯤은 나무에 기대서 나를 바라보는 그 휴식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렇게 바라본 내가 그 윤동주 시인의 자화상에 비치듯이 윤동주 시 자화상에 보면 그런 문구가 있잖아요. 우물에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저 우물 속에 있는 내가 초라한 내가 보이더라 그런 얘기하는데 휴식해서 나무에 기대서 나를 바라보면 아마 초라하게 허겁지겁 뛰어다니고 있는 여러분들 보이니 아마 보일 거예요. 그러면 진짜 안쓰러울 거예요. 저도 지금 이렇게 돌이켜서 보니까 40에 제가 안타깝더라고요. 안쓰럽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게 혹사시켰던 내가 미안하기도 하고 단 한 번쯤은 멈춰서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일의 의미를 삶의 의미를 정확하게 되짚어 봤는가 그걸 못했다면 꼭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마흔은 휴식의 시간이라고 좀 얘기해드리고 싶네요. 갑자기 나무에 기대서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바라보고 난 이후에 내가 보여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는 걸 정확하게 보이면 놀이꾼으로 갈지 취미꾼으로 갈지 전문가로 갈지 노동자로 갈지를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은 지겹고 어렵고 또 혐오스럽고 회피해야 될 대상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일은 놀이처럼 하려고 도전해봐야 될 내 삶의 일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죽을 때까지 일을 할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는 일 즐겁고 재미있게 놀이터에서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